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전방 남방 한계선 필승교 수위와 군남댐 수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진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자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저지대 주민들이 만약을 대비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한강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잠수교 수위가 9m를 넘어섰습니다. 밤사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정부가 공공참여 재건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서울시도 조합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 것이란 우려에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 때문에 의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8년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난동으로 숨진 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의료진이 폭력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135명, 부상자가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피해액이 17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빗발치는 재난 문자에 놀란 분들 많으시죠? 네, 현재 중부 지역에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엔 실시간 교통 상황을 꼭 확인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밤사이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강하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주민들에게 홍수에 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윤지원 기자입니다. 파주시 적성면에 마련된 대피소. 체육관 앞 천막에 구호 물품이 놓여 있고 입구에는 수용 인원을 초과해 다른 대피소를 이용해달라는 안내가 부착돼 있습니다. 군남댐 방류로 임진강물이 계속 불어나고 홍수경보가 발령되자 파주와 연천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처럼 연천군 6개면과 파주시 3개면 주민들은 인근 학교나 주민센터 등 대피소로 이동해 새우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다 모시고 나오고 근데 갑작스럽게 놀랬죠. 저희들은.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농작물 피해. 지금 임진강의 홍수를 조절하는 군남댐은 어젯밤부터 40m 수위를 넘나들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 최고 수위는 2013년 7월 12일 35.25m입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 군남댐에는 초당 12,145톤이 유입돼 11,336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댐 하류 수위가 올라 파주 연천 지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군남댐 관계자는 현재 13개 수문을 다 열어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밤사이 내린 많은 비와 팔당댐, 소양강댐 방류로 한강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강 잠수교 수위가 오늘 새벽 9m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 곳곳에 도로들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지호 기자, 잠수교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잠수교의 수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밤새 계속 비가 내렸고 팔당댐과 소양강댐의 방류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현재 잠수교는 물에 잠겨 닷새째 통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잠수교의 수위 기준인 6.2m인데 현재 수위는 이보다 3m 넘게 높아져 9m를 넘는 수준입니다. 현재 팔당댐 역시 초당 14,000톤이 넘는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내고 있고 이 물은 4시간 정도면 잠수교에 도달하는 만큼 수위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현재 교통 통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현재 높아진 수위로 서울 주요 도로 곳곳에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올림픽대로는 동작대교에서 염창나들목까지 양방향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에서 군자교까지와 내부순환로 성동분기점에서 마장램프까지 양방향 구간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는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의 양방향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며 통제 구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는 강원도가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강물을 이기지 못한 다리는 주저앉아버렸고 유원지 전체가 통째로 물에 잠긴 곳도 있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어난 강물 주변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한 마을에서 강물이 범람하며 다리가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갑자기 불어난 강물을 이기지 못한 다리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주저앉았습니다. 화천의 대표 유원지는 폭우의 통째로 잠겼습니다. 시설물을 비롯한 유원지 전부가 물에 잠겨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당황스럽고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그맣게 식당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당황함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네요. 강원 영서 지역에 엿새째 폭우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 피해로 진흙탕이 된 집안 주변으로 구조대원들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엄마한 것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 괜찮아. 말아서 너 얼마나 되지 내가 그랬어. 아휴,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 진짜. 피해 복구도 채 마치지 않은 중에 여전히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은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 그제와 어제 오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하더니 밤사이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임진강 주변 주민들이 지난밤 긴급 대피했고 한강물이 계속 불어나면서 서울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기자. 일단 이 소양강댐 방류도 있었고 이 밤사이에 또 비가 많이 오면서 이 잠수교의 수위는 아까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전해드렸거든요.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계속되는 폭우에 지금 잠수교의 수위가 9m 이상으로 지금 올라선 상태입니다. 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6.2m 기준보다 2m가 훌쩍 넘게 물이 더 차오른 겁니다. 예. 소양강댐과 팔당댐 등 한강 상류댐의 방류량이 계속 늘고 있어 수위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소양강댐은 제한 수위를 초과하면서 불가피하게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했는데요. 소양강지사는 일단 15일 자정까지 방류할 예정이며 강우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혀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서울 지역 출근길은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이 교통 통제되는 곳들도 좀 있다고 하던데 이 통제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교통 통제 구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젯밤 9시 25분부터 올림픽대로는 이제 동작대교에서 염창 IC 구간의 양방향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우회하라고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또 오늘 새벽 2시 20분부터는 동부간선도로의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JC 구간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의 원효대교 북단에서 의사협회 진입로까지 구간도 양방향 교통 통제 중입니다. 내부순환로 역시 마장에서 성동 JC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우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에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네. 이 교통 통제 구간 미리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제 구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오다 보면 더 확대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홍수 통제소와 함께 추가 도로 침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팔당댐에서 초당 10,000톤 이상 방류가 되면서 한강 수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예. 주요 도로뿐 아니라 하천과 한강공원 통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포와 강서 한강공원은 전면 통제됐고 서울 시내 하천 43곳 중에 도림천과 청계천 등 하천 18곳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행자 나들목도 거의 대부분 통제가 된 상황인데요. 내일까지 경기도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3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된 곳들이 있어서 곳곳에 통제 구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도 이 폭우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 전국적인 폭우 피해 상황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각까지 알려진 상황만 말씀드리자면 예. 이번 호우로 인해 사망되거나 실종된 인원이 26명입니다. 예. 지난 1일부터 닷새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이고 실종자 11명, 부상자는 7명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네. 이 수치는 어젯밤 10시 반 기준 집계치입니다. 호우로 인한 이재민은 전국에서 1,682명이 생겨났습니다.
예. 충북이 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93명, 경기 435명 등의 순입니다. 이 가운데 916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임진강,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주변의 경기 북부 지역에 지금 비상이 걸린 가운데 파주시가 5일 밤 문산읍 저지대 주민들 2,254가구 중 4,228명에 대해 긴급 대피령을 지금 발령한 상태입니다. 예. 홍수경보가 내려진 경기 파주시 임진강 비룡대교의 수위가 계속 상승을 해서 대홍수경보 심각 단계인 13.6m에 근접했는데요. 예. 한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물이 13.32m까지 차올라서 심각 단계까지 28cm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이번 장마는 다음 주 초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온 만큼 복구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어서 오는 비가 이제 야속하기만 합니다. 네. 정말 야속하기만 한데 이 기상청의 예상보다 길어진 이번 장맛비 도대체 언제까지 내린다고 봐야 되나요? 네. 우선 이제 현재 수도권은 물론 세종과 대전, 강원도와 충청도, 경북 일부 지역까지 이제 중부 지역 대부분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예. 오늘 낮까지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예상돼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소멸됐지만 남은 온대저기압이 북한 황해도와 경기 북부 쪽으로 들어왔고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이 돼서 비구름이 커진 탓인데요. 예. 네, 저기압의 영향은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와 충청에 100에서 200mm,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에 300mm 이상 오는 곳도 또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에는 50에서 100mm인데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쯤 되어야 예. 장마 종료 시점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둔 상황입니다. 네. 이 가뜩이나 지반도 약해져 있는데 걱정이 큽니다. 이 정부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텐데요. 이르면 오늘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을 아마 이르면 오전 중에 충청과 경기 지역에 대해서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어제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기 위해 피해 조사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포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난 지역은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을 2.5배 초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지자체 예산뿐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주민들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이나 이자 감면도 가능하고요. 세금을 줄여주거나 연기해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대동강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하는데 북한이 또 예고 없이 방류한다면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주변 침수 피해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이 범람해 사람이 다니는 길까지 물이 찰랑거리고 물에 잠긴 도로 위를 차량들이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평양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 대동강 수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서 큰물 경보, 즉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한의 곡창지대인 중부 지역 농민들은 물길을 뚫으려 빗속에서도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현재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못지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조금만 비가 더 내리게 되면 논밭이 침수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게 됩니다. 평양 인근의 발전소는 시설 침수를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상청 격인 북한의 기상수문국도 이례적으로 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물주의보 등이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를 실시했는데 이로 인해 경기도 파주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동재 전 기자와 후배 기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이 됐던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서 빠졌는데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된 전 채널A 이동재 기자. 수사팀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어제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취재를 진행한 후배 기자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수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는 예상과 달리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공모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아직까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4일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재판에 넘겨진 만큼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 등에 응하지 않고 공개된 재판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어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 사고 사상자가 5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레바논 언론은 이번 폭발의 충격파 세기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 이상이라며 도시 절반이 폭발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건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고 주위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폭발 사고 근처에 있던 자동차 유리는 모두 터져나갔고 성황 건물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잔해에 묻혀있던 생존자는 구조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이송됩니다. 일반 주거지는 물론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병원도 폭발 피해를 비켜가진 못했습니다. ودمار كان بكل الطوابق تبع الفوييه لان هن عباره عن 5 طوابق. اضطرينا امبارح بالليل نعمل ايفاكيواسيون لكل المرضى على الساحه لتحت ونعمل لهم برايمري كير. هلا المرضى قسمناهم لحدا بده مستشفيات عملناهم ترانسفير على المستشفى اللي بدهم اكيوت ميديكال بروبلم. 어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초대형 폭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피해를 집계하고 있다면서 도시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5천여 명을 넘어섰고 25만에서 30만 명의 시민이 집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와나부드 베이루트 주지사는 피해액이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8천억 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هيدي مصيبة كبيرة ضربت لبنان. بس على كل حال ما فينا نبكي على إطلال. ورشة العمل انطلقت بكل المجالات. أولاً ملف التحقيق لازم يكون أولوية.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이 레바논에 위로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프랑스, 독일, 그리스 등은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급파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부산의 한 정신과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은 이 퇴원 문제로 의사와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정신과 병원입니다. 진료실 입구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어제 오전 9시 25분쯤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남성이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진료실엔 의사와 단둘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닥에 누워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방대원이 와서 심폐 소생술을 원장실 앞에 신라병이 막 이렇게 신라를 담아왔는지 한 서너 개가 이렇게 바닥에 있더라고요.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건물 10층 창문에 매달려 서동을 피우는 등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습니다. 흉기에 찔린 50대 의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태호나라는 의사의 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평소에 질이 안 좋은 환자였어요. 평소에 난독을 많이 부리는 모양이에요. 다른 환자를 피해를 주니까 원장이 나가라니는.
앞서 지난 2018년엔 서울 강북 성심병원 임세훈 교수가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훈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 강화보단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등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최근 집권당인 자민당이 주장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한국을 신경 쓰지 않고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강경 발언은 그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자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대 영역에서 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에 대해 주변국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すみません、周辺国ってどこのことですか？主に中国や韓国になります。主に中国がミサイルを増強しているときになんでその領海がいるんですか?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韓国に関し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 なんで韓国の領海が必要なんですか? 我が国の領土を防衛する。 일본 자민당이 주장한 상대 영역에서 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이란 적국이 미사일 발사 등의 조짐을 보이면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하지만 일본이 북한을 상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한반도 정세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 최대한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취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이례적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고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논의와 관련해 오는 9월쯤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연일 충청과 경기권 수해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총리 시절 재난재해 극복 경험과 안정감이 부각되는 행보로 보이는데요. 조창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호우 피해로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충북 음성군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 시절 익힌 행정 절차와 노하우를 전하며 수해 지역을 살피자 한 주민이 다가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아이 국무총리님! 나오지를 못해. 이 의원은 행안부와 국방부를 통한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분 장관님께서 부탁 전화를 했었어. 가까운 군부대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될 겁니다. 이어서 찾은 곳은 토사가 흘러내려 기차 통행이 전면 중단된 충북 충주의 삼탄역. 이낙연 의원은 약 30여 분간 이곳 수해 현장을 돌아보며 자신의 경험을 살린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정부에 건의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놓고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의원은 MBN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언론인과 전남지사, 총리 시절의 다양한 경험을 다른 당권주자들과 차별화하는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언론과 국회를 경험했다. 행정도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다 경험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죠.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엇보다 위기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이낙연 의원의 현장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인데 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액수로 올해 8,590원보다 1.5% 올랐습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 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79만 원에서 182만 원으로 오릅니다. 노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따지고 보면 동결 내지는 삭감이고 코로나19나 경제위기로 해서 지금 고용위기 겹친 데다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게 됐죠.
이제 3년간의 오름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은 굉장한 그 어려움을 계속 이제 호소를 하실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불만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으로 좀 위치에 가니까 사람을 들쓰려고 하는 입장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 더 적게 뽑겠지. 알바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오르는 게 마냥 좋진 않았어.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법무부가 그동안 검사가 맡았던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올해 12월부터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MBN이 지난 5월 보도해드린 대로 한 해 4만여 건이 넘는 소송을 11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고작 100여 명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법무부가 올해 12월 말부터 검사가 수행하던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도맡아 처리합니다. 검찰의 국가송무 권한을 이관하였던 1970년대 상황에 맞추어 구축된 현행 국가송무체계는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 송무 환경에 효율적, 통일적,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전자소송 활성화 등 송무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언급했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행정소송 지휘권과 소송가액 2억 원 이상의 국가소송 승인권을 가져오고 추후 국가소송 지휘권도 가져올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송무심의관실과 행정소송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도 단행합니다. 또 송무심의관을 포함한 변호사 11명을 새로 뽑는 등 총 100여 명 규모의 인력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한 해 국가행정소송이 4만 건이 넘어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의 수 자체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직 10명 정도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송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소송을 맡게 되는 계약직 변호사들이 경력만 쌓고 법무법인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2010년 4천억 원대였던 국내 생수 시장이 매년 10% 성장해 올해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업체별로는 제주 삼다수가 41%의 점유율로 가장 많고 나머지 59%의 시장을 놓고 300여 개의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폭우에 매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내는 분들 많으시죠? 미 동부 지역도 열대성 폭풍으로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뿌리째 넘어지는 나무 아래로 흰색 차량 한 대가 가까스로 피해가고 이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보던 가족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미국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지역을 강타한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는 폭우에 토네이도까지 몰고 왔는데요. 곳곳에서 주택이 파손되고 쓰러진 나무가 차를 덮치는가 하면 정전과 전기 앞선 사고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코로나19 검사소까지 문을 닫았다는데 우리도 미국도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말 멸종위기종인 치타가 새끼를 4마리나 낳았는데요. 치타의 계보를 이어갈 이 아기 치타들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엄마에게 꼭 붙어 꼬물대는 4마리의 아기 치타들.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비네의 한 동물원에서 6년 만에 맞은 아주 귀하신 몸이라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 앞으로 고기도 먹어보고 1, 2주 뒤엔 대중에도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치타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어서 유럽의 동물보존 프로그램으로 독일의 수컷 치타와 오스트리아의 이 암컷 치타가 만나 태어나게 됐다는데요. 어렵게 태어난 만큼 건강하고 늠름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때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우정이 싹트기도 하죠. 인종과 나이를 모두 초월한 이들의 끈끈한 우정을 응원합니다. 조그마한 소녀가 눈까지 질끈 감고 외치는 이 구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콜로라도의 한 흑인 여성은 장을 보러 갔다가 이 소녀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걸 들었습니다. 4살 꼬마의 열정적인 외침에 감동한 여성은 아이의 엄마와도 친구가 됐다는데요. 더 나아가 이들은 케냐의 어린 소녀들의 교육을 돕는 자선 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똑 부러지는 어린 소녀에게도 아주 좋은 교육이 되겠네요. 밤사이 마치 하늘이 뚫려버린 듯 비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태풍 하구핏이 남긴 수증기가 비구름을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수도권과 강원, 호남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도로가 통제된 곳이 많아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장흥에서는 700mm 가까이, 충주에서는 450mm, 강남에서도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서는 200mm 이상, 영남에서는 50에서 150mm, 수도권과 강원에서는 최대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와 경북 북부에서는 수일째 호우경보가, 그밖에 곳곳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서해안에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후까지 바람이 10에서 16m까지 거세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의 비는 오후에 그치기 시작해 내일 낮까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고요. 충청과 경북 북부에서도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저기압이 지나고 난 뒤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에도 곳곳에서 계속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